전주 최씨 문화유산 비지정 문화재 1. 그림 석계공, 최명룡이 그린 산수화 등. 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전주 최씨 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비지정 문화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그 세 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문성공개 중랑장공파 10세 석계공 최명룡이 그린 그림과 그 석계공 최명룡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계공은 유학자로서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도 아주 잘 그려서 그 그림 몇 점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석계공은 1567년, 그러니까 명종 22년에 태어나서 임진왜란을 지나고 1621년, 그러니까 광해 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살았던 분이죠. 근데 석계공원이 족보 이런 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뭐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 그 석계공이 연구했던 자료가 그 강희보, 그러니까 초성 1권 그걸 만드는 그 기초 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석계공은 그 율곡 이의 그 뒤를 이은 이른바 그 기호학파의 학맥을 이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율곡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조선 의학의 거두 사계 김장생의 문인, 그러니까 김장생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곡의 그 기호학파를 이은 성리학자인데, 성리학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도교, 불교, 뭐 기술, 예술 이런 상당히 다방면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대개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이 아닌 그 이교, 불교, 도교 뭐 이런 거를 공부하고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니다 하고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석계공은 성리학 외에도 도교, 불교 이런 걸 다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그 명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특이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석계공이 그린 그림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사본을 영인본을 가지고 있는 게 선객도, 산수도, 오레아 주악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이 책이 있는데, 이건 여기에 또 하나 보면 중림칠연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석계공, 최명룡의 그림, 선객도, 재지, 견본 담채화, 크기, 세로 143cm, 가로 87.6cm,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번호, 덕수 6161. 내리쏟아질 듯 경사진 절벽 아래 학을 중심으로 서서 딱딱이와 북을 치거나 춤을 추는 네 인물들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다. 깎아지른 절벽과 거기에서 솟은 굴곡이 큰 나뭇가지로 인하여 마련된 공간 아래에 인물을 그려넣는 구도는 강야니, 고사관수도와 하민덕이 기려도 등을 통하여 이어져 온 소경산수 인물화와 같은 구도로서 절파화풍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 외에도 강한 묵조와 준법, 그리고 인물 묘법 등이 절파화풍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작품을 통하여 석계공의 화풍은 절파화풍을 구사했음을 알 수 있다. 절파화풍이란 명나라 초기 중국 절강성 출신의 대진을 시조로 삼아 그 추종자들이 중국 절강 지방에서 구사했던 화풍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의 화풍을 말하는 것이다. 내 인물들의 얼굴 모습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인하여 부드럽고 여유 있는 자태를 보여준다.
신체 묘사에 사용된 가는 필서는 섬세한 묘사력을 시사하는 반면에 옷주름선은 굵기의 변화나 각짐과 비침이 별로 없는 직선적인 것이어서 단조롭게 느껴진다. 다만 춤추는 인물의 소매선은 두어 번의 붓으로 아주 유연하게 그려진 점에서 다른 인물들의 뻣뻣한 옷주름 선들과 완연하게 차이가 난다. 절파하풍이라는 것은 중국 명나라 초기에 그 절강선 출신 그 화가 대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화풍을 이어받은 것을 그 절파하풍이라 그러는데, 그 절강성이 어디냐면 지금 중국의 항저우 영파 이쪽 부분이 그 절강성이죠. 그 절강성 출신의 그 대진을 이어받은, 근데 15세기에 그 명나라 직업 화가들이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 사용하던 화풍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석계공 최명룡의 그림, 산수도, 재질, 견본 탐체와 크기, 세로 139.9cm, 가로 76.2cm, 한국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석계공 최명룡의 그림, 월야 주옥도, 재질, 견본 수묵화, 크기, 세로 53.4cm, 가로 29.4cm, 일본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또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작품 중에 중림 칠연도가 있다. 현재는 소장처를 잘 모르지만 도록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전주 고사동 소재 월담 미술관 소장품이라고 나와 있으며 크기는 34cm, 145cm라고 나와 있다. 칠연이 대숲 속에서 다양한 유희를 즐기면서 안빈낙도의 경지에서 논일고 있다. 전주문화원에서 2010년에 발행한 조선 중기 유학자 석계 최명룡 조사 보고서 64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 전라금성문 연구회장 김징돈이 쓴 석계 최명룡의 자료적 가치에 대한 소고 중의 일부이다. 2010년도에 그 전주문화원에서 이렇게 책을 하나, 조그만 자료를 하나 냈어요. 조선 중기 유학자 석계 최명룡 하는 그 조사 보고서, 그렇게 했는데 전주문화원이 냈습니다. 책이 뭐 68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요. 전체에서 68페이지가 안 되는데, 석계공은 그 문과 급제는 물론 생원진사도 합격한 적이 없어요. 패스를 전혀 못 했죠. 뭐 과거 다 안 봤으니까. 그렇고 그것도 문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석계공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 전주문화원도 이걸 만들면서 석계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뭐 자료가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석계공은 문성공계 중랑장공파 5세 연촌공 최덕지, 그리고 문열공계 경절공파 16세 지천공 최명길, 이분들하고 한꺼번에 그 해동 명실록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대단한 명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성에 비해 볼 때 그 문헌이 엄청나게 없다, 뭐 아주 희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석계공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양반을 어디서 자료를 찾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참 애를 먹을 정도로 이렇게. 석계공은 문성공계 중랑장공파 5세, 연촌공 최덕지, 문열공계 경절공파 16세, 지천공 최명길과 함께 해동명실록에 이름이 오른 전주 최씨 3분 중 한 분이다. 연촌공은 이맹전, 김시습, 남효원 등 생육신들과 함께 명절, 즉 절이로서 이름이 높은 신하로서 수록되었고, 지천공은 최치원, 김부식, 정재상, 이재현 등과 함께 문장으로서 저명한 사람으로
수록되었고 석계공은 설총, 최충, 안향, 정몽주, 그리고 스승인 김장생과 함께 저명한 유학자로서 수록되었다. 최명룡은 자가 여윤이며 호는 석계로 전주 최씨이다. 사계 김장생의 문인이다. 1567년 명종 22년에 태어나 1621년 광해 13년에 사망하였다. 하지만 석계공은 해동명실록에 오직 이름과 호, 그리고 본관, 항맥과 생졸연월 일만 기록하고 행적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아서 이것만 보아서는 과연 무슨 이유로 해동명실록에 수록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석계공은 문성공계 중랑장 공파에서도 그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송해공파 부안종해 사성공 순성파의 파조 사성공 최순성의 손자 되시는 분이에요. 문성공계 전주 최씨는 시조 문성공 최아가 아들 사형제를 낳았는데 장남 알념사공 최용생은 진주 목사에서 은퇴하여 관할지 사천에서 은거하여 살아 후손이 경상도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니 바로 알념사공파이다. 차남 대호군공 최용각은 전주에서 살았는데 후손이 바로 대호군공파이다. 삼남 판사공 최용갑은 개성에서 벼슬살이 하였는데 후손은 바로 판사공파이다. 막내 아들 중랑장공 최용봉 역시 전주에서 살았는데 후손이 바로 중랑장공파이다. 중랑장공의 장남 동정공 최열인 역시 전주에서 신라 호족 후손으로서 사후로 대를 이어왔다. 차남 한성공 최의는 고려 말기에 전서 벼슬을 지냈는데 후손이 바로 한성공파이다. 동정공의 외아들 월당공 최담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호 한벽당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데 본인은 물론 아들 사형제 중에서 3명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가는 영화를 누렸다. 월당공의 장남 송해공 최광진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였고 전주에서 살았다. 차남 송파공 최직지 역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였는데 후손은 바로 송파공파이고 삼남 유랑공 최득진은 문과에는 비록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여 추천으로 벼슬에 나갔는데 후손은 바로 소윤공파이다. 막내 아들 연천공 최덕지 역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갔다가 은퇴하여 존심양성을 자격문으로 삼은 성리학자로 유명한데 후손은 바로 연천공파이다. 송해공의 장남 옹암공 최생명이 부안 김씨와 혼인하여 부안군 부안읍 연공리에서 처가살이를 함으로 인하여 부안종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차남 호암공 최도명 후손은 바로 호암공파이다. 부안종회에서 옹암공의 아들 고궁당공 최수소는 김공필의 문인으로서 부안도동사원에 배향되었고 고궁당공의 아들 오형제가 모두 현달하였는데 장남은 사성공 최순성으로 후손이 사성공파이고 차남은 처사공 최필성인데 후손이 처사공파이고 삼남은 검열공 최극성인데 후손이 검열공파이고 사남은 저암공 최계성인데 후손이 저암공파이고 막내 아들은 참봉공 최경성인데 후손이 참봉공파이다. 석계공은 장남 사성공 최순성의 손자이다. 사성공의 아들 최의는 단성현감을 역임하였는데 석계공의 어머니 광주안씨를 소신로 맞이하여 석계공을 낳았으므로 석계공은 단성공 최의의 서자로 태어났다.